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또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매매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적용도 가능하겠죠. 이번에 나스닥 선물에 새롭게 추가한 매매 로직은 가두리를 정의하고 극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두리를 어떻게 정할까를 먼저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극점 매매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번 주에도 어떤 한 분이랑 통화하다가 매매 로직이 몇 개나 되나요? 이렇게 많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선 쪽에서는 그 매매 로직이 한 50여 가지가 들어가요. 왜 매매 로직을 많이 쓰냐면 진입 방법을 너무 적게 가져가면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적화를 안 하려면 아예 타이트한 로직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겁니다. 국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지가 좀 오래돼가 15년 이상 했으니까 웬만한 움직임을 거의 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다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엔 현재 진입 로직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국선과 나스닥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국선은 무조건 승률 싸움으로 가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수익비 싸움이에요. 매매 로직이 많이 붙어 있는 국선 같은 경우 요즘 그냥 날라다니죠. 한번 볼까요? 오늘도 수익을 내던데. 국선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는 퍼펙트 했죠. 100%. 방향 매도로도 들어가고 매물대 올라탔다고 또 들어가고 마디 매도로 또 들어가고 5분 캔들 매도. 그러니까 국선 같은 경우 제가 움직임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입을 많이 찾는 거예요. 근데 낙상은 계속 시간 걸린다고 그러죠. 수익비 싸우니까 어차피 수익비 싸니까 나스닥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중간에 이제 잃었을 때 그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위험하니까 계속 넣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건 뭘까? 곡선 2차 매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오늘은 반대죠. 매도가 아니라 곡선 2차 매수로 수익을 내죠. 보면 그 두 계약으로 매일 같이 오늘은 32만원, 금요일은 60만원, 40만원, 6만원, 4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드리 정의와 극점 매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건데 마켓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이건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거 찾아보시고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마켓 프로파일은 뭐냐면 저번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진입 자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예요. 최초 균형 영역이 생기고 일정의 중심가죠. 그리고 올라가는 힘은 영역 확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점을 넘기면서 영역 확장을 한다고. 또 내려가는 놈은 저점을 갱신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물대를 크게 그려줘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마켓 프로파일 갖고 했던 방법은 뭐냐면 영역 그러니까 영역 확장이 매수세가 높아질 때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건 이제 프로파일 매수라고 그랬죠. 반대로 매도는 영역 확장이 내려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걸 마디 프로파일 매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가두리를 정의를 하고 극점에서 잡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균형 영역이 아주 작은 규모에서 발생을 하다가 매도 쪽으로 확산이 일어났어. 그런데 확산이 일어나자마자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걸 가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안 되고 마켓 프로파일도 일종의 매물대 형태를 그리는데 마켓 프로파일에는 그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낸 거예요. 마켓 프로파일의 이 확장 영역과 매물대를 그린다고 했죠. 매물대가 몇 개가 생겼는지를 개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면서 하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국선은 승률 게임이고 나스닥은 수익비 게임이라고 했죠. 근데 그 특히나 자동 매매에서 가장 그 어려움이 뭐냐면 가두리에 걸릴 때요. 작은 진폭을 가져가게 되면 작은 진폭에서 매도가 확장돼서 매도 들어가면 잘못하면 컷 당하죠. 근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게 작은 가두리 상황에서 확산이 일어나면 그게 크게 가거든. 근데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많이 주지 않고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하려는 건 뭐냐? 가두리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그림 잘 보시고 영역 확장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 1년치예요. 2003년 1월부터 해가지고 보면 승률은 한 6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수익비가 좋죠. 평균 수익이 40, 평균 손실이 13, 10이에요. 그러니까 60%가 넘어가면 한 번 손실이 나더라도 벌어지다 팍팍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극점 매매는 어떨 때 발생하는지 볼게요. 극점 매수를 먼저 볼까요? 매도 먼저 보자. 자, 어떨 때 진입했는지 볼게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마켓 프로파일에 매수가 확산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얘가 올라가죠. 확산됐어. 확산됐으면 그대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밀리죠. 요럴 때 매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대는 요 동그라미 표시된 게 매물대의 개수예요. 매물대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프리장이 2시간 지나고 본장이 저기 30분, 여기 다시 프리장이 1시간 이상 지나고 본장이 30분 이상 지나게 되면 9시 30분이 본장 시작이죠. 프리장은 8시 30분이고 1시간 지나고 30분 이상 지났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매물대의 크기가 5개는 만들어져야 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4개 이하로 만들어졌다면 이건 일단 가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점 매도가 들어가는데 올라오죠. 다시 영역이 확산하다가 가두리 걸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내려왔어. 그리고 영역이 다시 확산되죠. 그러니까 이 컷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길게 줄 필요가 없어요. 자, 또 한번 해보죠. 요거는 어때요? 똑같죠? 그림 보면 4개가 잘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위에 고점 찍고 영역 확산 들어갔다가 내려오죠. 근데 요거는 제가 엊그제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아직 익절공은 안 만들었는데, 요거는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는데 뭐 컷된 거 좀 아쉽죠. 이런 거 요건 이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여기서 확산이 들어갔어. 내려왔는데 다시 확산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끊고 나오는 거야. 다시 또 하나. 확산이 들어갔어. 못 넘겼죠. 매도 쳤어. 그리고 이것도 수익이 났는데 컷하면서 나오네요. 그죠? 제가 세부적으로 안 봤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진입자리에 대한 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이거 쓰는 거예요. 보세요. 확산이 일어났죠. 그리고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컷 됐어요. 요거는 제가 함부로 지금 컷을 안 넣는 이유가 이거 가게 되면 되게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자, 진입전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마켓 프로파일이 확산이 들어갔는데 매물대가 4를 안 넘고 있어. 3개밖에, 그러니까 4가지 이상의 매물대가 안 생겼어. 수익 구간 진입하고. 자, 또 보죠. 자, 이건 어때요? 마찬가지죠. 매물대 개수가 4개를 안 넘고 확산이 들어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다시 밀리죠. 그러니까 매도. 짧은 구간이지만 32 정도 괜찮죠. 자, 또 제가 이제 함부로 커서 못 넣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매물대가 4가지 이상 발생 안 하고 마켓 프로파일 매수 확산이 들어갔는데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가? 시원하게 내려가죠. 당일샷산 전에 했으면 여기까지 먹었을 텐데, 그죠? 또 똑같죠. 자, 살을 안 넘고 웨더가 들어갔어. 정산하고 60까지 가자. 꽤 크죠. 자, 극점 매수는 반대의 개념이죠. 자, 마켓 프로파일이 아래쪽으로 확산이 일어나는데 올라타죠. 그리고 뭐야, 연장이 안 되면서 올라타니까 매수 들어가서 수익. 또 아래쪽으로 영역 확산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깨지 못하니까 매수 올라가서 수익 청산. 요거는 좀 아쉽다, 그죠? 팔고 나왔다가 한번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또 영역 확산 매수 들어가서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지금 지난 1년치를 보게 되면 극점 매수는 그 매수보다 매도가 더 좋은 것 같죠. 일찍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래 가두리 상황에서 확산은 아래쪽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속도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년치를 보게 되면 또 매수 쪽에서 크게 수익 나는 것들이 가끔 생겨요.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스닥 쪽에는 매매 로직이 10개가 채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걸 최대한 20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지금 보면 극점 매도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뭐 극점 매도 10개, 극점 매수 한 10개 정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승률이 높은 것들을 계속 추가하게 되면 1년에 10번 나오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지만 거기에 10번짜리가 10개가 되면 1년에 100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맞춰갑니다. 재밌죠? 이런 거는 승률이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해가 가시죠? 가드리 상황에서 확산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 그건 이제 매물대와 프로파일 같이 본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가드리 쪽에서는 위에서 매도치고 아래에서 매수 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추세 추종형인데 요거는 이제 그 가두리 안에서도 먹을 게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새롭게 로직 정의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저기 그 뭐야, 아 저기 해외 선물 그 자동 매매 지금 하시는 분들 여기 그 지금 바뀐 거 올려놨거든요. 추가한 거 당분간 계속 좀 추가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올려놨으니까 새로 다운받으세요. 어차피 저녁 때 하는 거니까. 두 개. 오케이, 오늘은 그 극점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